종종 중요한 양자 도약을 앞두고 삶은 달라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란스럽지도 전적으로 고요하지도 않다. 마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다. 대화가 조금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한때는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 주던 일상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이 열정을 다해 추구하던 목표들조차 이상하게 맛이 빠진 듯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불안하게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행동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진보를 동일시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낯선 고요함은 곧 다가올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다. 이것은 정체도 무관심도 아니다. 이것은 재조율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가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는 불확실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른다. 즉, 입자가 동시에 여러 잠재적 현실을 품고 있지만 아직 그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역동적인 조건이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전환기의 문턱에 있다. 예전의 당신이 해체되고 새로운 당신이 이미 양자장 안에서 현실로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단계적 성장에 익숙한 마음은 이 과정을 신뢰하기 어려워한다. 마음은 증거 가시적 결과, 직선적 단계를 원한다. 그러나 양자 영역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당신의 오래된 에너지 청사진이 풀려나가는 과정이다. 삶을 복잡하게 짜인 무늬신념 에너지 코드들의 직조물이라고 상상해보라. 그것들이 특정 진동수에 당신을 고정시켜 수년간 특정한 타임라인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전환을 시작하면 그 구조는 풀리기 시작한다. 실이 풀리고 에너지적 합의가 해체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세계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진동 차원에서 일어나므로 당신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고요함, 공허감, 그리고 예전의 추진력이 뚝 떨어진 듯한 감각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듯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곧 무언가가 아름답게 조율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영적으로 많은 전통은 이 공간을 공허, 콩슈 더 보이드라고 부른다. 신비가들은 이를 비옥한 어둠, 즉 빛으로 피어나기 전 창조가 뿌리내리는 신성한 침묵이라 묘사했다. 이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끌어들이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 다시 정렬되고 있다. 한때는 삶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던 도구들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듯 느껴질 수 있다. 그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옛자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역할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고요함을 신뢰하고 그 안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양자적 데이터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의 의식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험을 재구성하고 있다. 과학조차 이 지혜를 반영한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뇌가 새로운 사고 패턴으로 재배선되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 속으로 들어서면서 당신의 신경계는 적응 중이다. 뇌의 예측 시스템은 업데이트 중이고 당신의 신체는 새로운 진동 수준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 재조율 단계는 필수적이다. 이전 타임라인의 소음과 불안정함을 새로운 타임라인의 명료함 속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놓아버려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직전의 정적을 떠올려보라. 불이 어두워지고 공간이 고요해지며 음악가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는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강력한 기대의 순간이다.
혹은 화살이 날아가기 직전 활 시위를 당기는 긴장을 상상해보라. 그 긴장은 지연이 아니다. 바로 그 힘이 추진력을 만든다. 지금 당신은 인생이 뒤로 끌려가는 듯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억지로는 도달할 수 없는 도약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고요함을 무언가 잘못된 신호로 읽는다. 공허를 정체로 혼동한다.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산만함 오래된 패턴, 저주파적 행동으로 메우려 한다. 그러나 그 공간을 거부하면 할수록 타임라인 사이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 도약하는 사람들은 고요함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환영하는 법을 배운다. 침묵이야말로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차린다. 마음가짐을 전환할 수 있다면, 즉, 이 고요함을 문제가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양자적 로딩 화면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 당신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대화가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갑작스러운 감정 해방이나 수개월간 안개처럼 흐려졌던 문제에 대한 명료함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타임라인에 맞추어 당신의 진동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에너지적 조정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과거와는 더 이상 공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무엇이 올지 불확실한 이상한 사이공간에 있다면 깊이 숨을 쉬어라. 그 불편함이야말로 확증이다. 당신은 지금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듯 당신은 이 단계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양자도약의 연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항을 멈추고 이 순간을 진정한 본질 그대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큰 신뢰, 더 큰 용이함, 그리고 자기 목적에 대한 강력한 자력성을 가지고 다음 타임라인을 항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양자적 전환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그것은 보통 폭죽처럼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개는 미묘한 마찰에서 시작된다. 시끄러운 혼돈이 아니라 조용한 불협화음, 더 이상 맞지 않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불편함이다. 갑자기 한때 양육적이던 관계가 이제는 제약처럼 느껴진다. 영감을 주던 일이 더 이상 생기를 주지 않는다.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생각마저도 예전에 당신이 남긴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 불일치의 단계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더 높은 진동수로 이동했지만 외부 세계는 여전히 오래된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 언어로 이것은 데코헤런스라고 한다. 두 시스템이 더 이상 공명하지 않을 때, 즉 내면과 외부 환경이 더 이상 정렬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 결과는 긴장의 상승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의 현실이 더 이상 당신이 향하는 에너지적 청사진을 지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이것을 오래된 운영체제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시스템이 갑자기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이유는 고장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가 바로 당신의 양자도약이다. 영적 차원에서 이것은 종종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지점이다. 나는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진실은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타임라인과의 정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느끼는 그 내적 긴장은 실패가 아니라 연료다. 바로 그 저항이 당신을 다음 진화 단계로 발사할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멀어지는 바위 위에 한 발씩 올려놓은 자신을 상상해보라. 결국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현재 진동에 맞는 배가 언제나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비록 그것이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목이 잡힌다. 마음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알던 것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 비록 그것이 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무너져가는 것을 붙잡고 오래된 구조물을 수선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되살리려 한다. 그러나 양자 영역에서 과거를 되살리는 것은 되감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그것은 퇴보다. 무너지는 듯한 감각은 사실 오래된 신념 행동 패턴, 더 이상 당신의 새로운 타임라인을 지탱하지 못하는 자아의 버전들을 해방하고 비워내는 것이다. 그것들을 고치고 붙잡으려 하면 전환이 지연된다. 그러나 항복하고 놓아버리면 변화는 훨씬 빨라진다. 물리학은 여기서 강력한 비유를 준다.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도약하려면 정확히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그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 임계치에 도달하는 순간 전이는 즉각적이다. 중간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양자 도약은 압박이나 억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진동의 잔재를 완전히 해방시킬 때 새로운 진동이 즉시 자리 잡으며 일어난다.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 단계에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고치고 증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그것은 단지 의지로 맞지 않는 주파수의 간극을 메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력은 언제나 에너지적 명료성보다 느리다. 양자는 당신이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결하게 공명하는지를 따른다. 단 한순간의 진정한 정렬은 며칠간의 산만한 행동보다 더 빠르게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만약 최근 삶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관계 프로젝트 혹은 당신 자신의 일부 정체성까지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해 비워지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 작은 전환만으로도 저항에서 벗어나 개방성으로 들어설 수 있다. 양자적 언어로 저항은 신호를 방해하는 잡음을 만든다. 개방성, 즉 수용성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다. 그것은 영혼의 의도와 일치하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다. 이 전환을 급하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그것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감압실에 비유할 수 있다.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기 전 에너지가 안정화되도록 하는 사이 단계다. 잠수부가 감압병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상승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 역시 새로운 주파수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을 통합하지 못한 채 너무 빨리 도약한다면 내적 시스템은 안정화를 위해 다시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인내 신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자 도약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삶이 반쯤 해체된 듯 느껴지고 더 이상 당신을 돕지 않는 것들의 파편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 무엇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지 보지 못하더라도 용기를 내라.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이것은 잘못된 발걸음이 아니다. 이것은 발사 순서다. 지금 느끼는 그 내적 마찰은 에너지의 축적이며 당신을 이미 양자장 속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로 발사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오래된 세계의 가장자리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새로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더 깊은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의 양자 도약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보류 중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받아들일 준비가 된 당신의 버전을 기다리고 있다. 무너져가는 것을 억지로 이어붙이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새로 떠오르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전환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정렬된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노력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찾아온다. 왜 의심했던가 싶을 만큼. 이런 도약 직전에는 정서적 풍경이 종종 강렬해진다. 마치 누군가 감정의 볼륨을 올려놓은 듯 모든 것이 날카로워진다. 어느 순간에는 놀라운 일이 곧 다가올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의심이 몰려와 스스로 꾸며낸 환상이 아닌가 의문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정도 모순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전환의 모습이다. 신경학적으로 뇌는 예측 부호화 위에 세워져 있다. 즉, 과거의 익숙한 경험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시뮬레이션한다. 그래서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이미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더라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오래된 운영체제를 작동시키려 한다. 양자의 언어로 이것은 중첩 슈퍼포지션이다. 여러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상태. 당신은 이미 벗어난 타임라인과 지금 막 발을 들여놓고 있는 타임라인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다. 감정의 오르내림은 단지 두 세계 사이를 깜빡이며 오가는 당신의 모습일 뿐이다. 설렘 뒤의 의심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진동하며 안정성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 역설이 있다. 감정의 진폭이 커질수록 당신은 오히려 전체 타임라인 붕괴, 즉 하나의 버전이 지배적이 되고 나머지가 소멸되는 순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감정이 크게 증폭되는 것이다. 단순히 상황이 더 중요해져서가 아니다. 당신의 내적 안내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재조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핵심 신념 기억, 감정적 집착이 의식에 의해 검토된다. 이것은 내가 창조하는 현실에 속하는가? 아니면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인가? 이 과정은 매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변화를 알리는 생화학적 전령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의 낯선 영토를 알린다. 그리고 생존 본능으로 설계된 당신의 몸은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렬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붙잡아 두려 한다. 이 단계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의심을 실패로 오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정말 양자도약에 가까워졌다면 이렇게 두렵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난기류를 비행기가 추락하는 신호로 오해하는 것과 같다. 사실 난기류는 단지 새로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다. 지금 당신의 감정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적 고도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타는 법을 빨리 익힐수록 전환은 부드러워진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변혁적 힘을 가진다. 감정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그것을 에너지 신호로 인식하라. 설렘, 두려움, 기쁨,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장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주의가 순간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그것들을 장애물로 대하면 오히려 진동의 흔들림을 강화한다. 그러나 지표로 다루면 당신은 목표하는 현실과의 주파수를 조율하기 시작한다. 영적 관점에서 이러한 감정의 폭풍은 인문이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묻는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진동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가? 당신이 들어서는 새로운 타임라인은 축복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낯선 성장을 함께 가져올 것이다. 지금 감정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야말로 나중 성공의 토대다. 감정의 난기류는 통과 실패의 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적 안정성을 단련하는 장이다.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하나의 실천은 의식적 중립이다. 영감으로 들뜬 상태에서도
그것을 진보의 표식으로 집착하지 마라. 두려움이나 의심이 떠올라도 그것을 멈출 이유로 해석하지 마라. 대신 이 두 경험 모두를 가볍게 붙잡아라. 그것들이 더 큰 변형 안의 일시적 표현임을 알면서 자신을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고요한 눈이라 상상하라. 감정의 날씨가 주위를 소용돌이치지만 당신은 뿌리내리고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이 감정적 균형이야말로 바라는 현실에 잠금되기 직전의 사람을 정의한다. 그러니 최근 감정이 요동치는 듯 느껴졌다면 이렇게 기억하라. 당신은 통제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전환 중이다. 양자장은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게 재구성되고 있다. 이 변동을 우아하게 통과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하나의 안정된 결과로 자리 잡는다. 당신은 영원히 현실 사이에서 깜빡이지 않는다. 곧 당신은 줄곧 정렬해왔던 그 현실에 완전히 닻을 내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자적 전환 직전의 마지막 시험을 극적인 심판의 순간으로 상상한다. 마치 우주가 채점표를 든 엄격한 심사관인 것처럼.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 힘이 당신을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최종 스캔을 실행하며 낡은 정체성의 마지막 흔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떠올리는 과정이다. 당신은 이미 지나왔다고 생각했던 패턴, 익숙한 상황 과거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나 감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퇴보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기회다. 과거의 관계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는 익숙한 갈등, 부족함을 다시 깨우는 재정적 문제, 이미 극복했다고 여겼던 내면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갑작스러운 감정. 이것들은 좌절이나 벌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한때 살던 에너지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며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갈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다. 신경학적으로 뇌는 효율을 선호한다. 가장 많이 지나간 신경 경로, 즉 자동적 반응 반복된 이야기, 습관적 행동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양자 도약의 문턱에 서 있을 때도 그 익숙한 회로들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당신이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재배선은 그 패턴과 싸움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체현할 때 일어난다. 바로 그 오래된 자극이 눈앞에 있을 때 높아진 당신의 자아로 반응할 때 당신은 낡은 고리를 끊는다. 미래의 자아와 정렬된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오래된 회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당신을 지탱하는 회로는 강화된다. 양자적 용어로 이것은 이전 확률파의 붕괴다. 당신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두 버전의 당신이 모두 잠재성 속에 존재한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자아와 현재성으로 응답하는 자아.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상태에서 행동하는 순간 낡은 자아는 소멸되고 당신은 이미 발을 들여놓은 버전의 진동에 잠기게 된다. 이것이 도약 직전의 순간이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것은 최종 중첩 상태, 두 정체성의 일시적 겹침이기 때문이다. 영적 차원에서 이것은 도전이라기보다는 통과 의례에 가깝다. 당신은 포털 앞에 서서 미래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 그 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줄곧 정렬해왔던 존재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핍이 떠오르면 감사로 맞이하라. 분노가 치밀면 이해로 응답하라. 의심이 스며들면 흔들림 없이 버텨라. 이것은 상징적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전환을 마쳤음을 확인시켜주는 진동의 증거다. 양자는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에 반응할 뿐이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가 전부다.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오해다.
많은 이들은 반복되는 도전이 나타나면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이게 아직도 나타나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이러한 패턴이 드러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충분히 성장했기에 그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아직 직면하지 않은 것은 결코 치유할 수 없다. 지금 그 패턴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정렬된 상태에서 응답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의 통과 직전에 있다는 가장 큰 지표다. 이것을 시뮬레이터 훈련에 비유할 수 있다.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도 침착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훈련에서 난기류를 경험한다. 양자 도약 직전의 마지막 시험들은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과 같다. 당신의 더 높은 자아를 과거라면 균형을 잃게 했던 압력 속에서도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 정렬된 상태로 응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전환을 이룬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다음 현실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도전 오래된 패턴 혹은 과거의 연결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자신이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오히려 당신이 도약의 경계에 거의 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바로 지금이 머뭇거림 없이 정렬을 구현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치 도약이 이미 끝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에너지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댓글에 선언해보세요.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다. 이 선언은 당신의 준비 상태를 필드 전체에 방송하는 에너지 신호가 되어 이미 당신이 이동했음을 알리는 표시가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양자도약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꽃놀이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처럼 음악이 고조되고 드라마틱한 변형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자적 전환은 은은하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움켜쥐던 불안이 더 이상 가슴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생각을 집어삼키던 걱정이 배경으로 희미해져 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을 자극했을 대화가 이제는 거의 반응조차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화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에 당신의 마음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게 다였나? 바로 이때 양자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리학에서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궤도로 이동할 때 그것은 천천히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쌓아 올림도 없습니다. 이동은 순간적입니다. 한순간 여기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저기에 있습니다. 요란함도 저항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타임라인 이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도약은 외적 드라마로 표시되지 않고 내적 공명으로 표시됩니다. 오래된 에너지 패턴은 너무나 깨끗하게 사라지기에 그것이 왜 한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조차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뇌의 관점에서 이것은 통합 단계라 불립니다. 오래된 신경 경로가 조용해지고 새로운 길이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다르게 행동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착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타임라인 속에 사는 당신은 거대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삶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영적으로 이 조용한 도착이야말로 궁극의 확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원하는 현실과 완전히 동기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매니페스트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곳에 도착했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깊은 내적 평온을 가져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것을 살아내는 상태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 가장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연한 만남, 완벽한 타이밍, 아무런 노력 없이도 길을 안내하는 동시성들. 하지만 필드를 흔들고 싶어지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도한 확인, 과도한 매니페스팅 혹은 의심에 빠지는 함정에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도약이 극적으로 느껴져야 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는 당신의 과거 주파수에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상태는 오로지 편안함과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도약이 은은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결코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대개 가장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행동 수준이 아닌 정체성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이 그것을 구현할 순간입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난 걸까라고 묻기보다는 이 버전의 나로서 어떻게 완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에너지적 정렬의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료함 속에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양자장은 당신의 주파수에 맞추어 매끄러운 흐름과 놀라운 동시성으로 응답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주파수와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돌파구가 불꽃놀이처럼 느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 대신 은은한 징조들을 주목하세요. 예상치 못하게 가볍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아침, 유연하게 흘러가는 대화 한때, 당신을 압도했던 선택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통찰. 이것들이 바로 도착의 표지들입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현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여정의 이 지점까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 이미 더 높은 타임라인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은 원하는 것을 살아내고 있는 자아의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착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제 초점은 그것을 뿌리내리고 구현하며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양자적 변형의 언어로 말하면 이 도약은 단지 입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최초의 열망의 폭발이 아니라 그 새로운 주파수와 일관되게 머무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공명을 유지하여 새로운 패턴을 고정시켰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주파수를 당신의 새로운 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낯설거나 고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하지 말고 변화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삶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타임라인의 에너지와 조율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구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열을 유지하는 동안 당신은 그 현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도 수월하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장과 함께 일하는 우아함입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지만 무한히 지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공명 속에 머무르며 깨어 있으며 이미 시작된 이 조용한 변화의 힘을 신뢰하십시오.